너무 밤이었고 두 분 다 어두운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머리도 두 분 다 검은색이어서 못 보지 않았나. 정답은 너무 어두운데 어두운 옷을 입어서 운전자분이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답을 말할 때 손을 들고 얘기하네요. 아, 네. 아주 뭐 훌륭한 학생이죠. 정답 이렇게. 야, 신인데 너무 예리한데요? 그러니까. 머리를 왜 잡고 있죠? 괜찮으세요? 너무 깜짝 놀랐네. 아, 근데 머리는 왜 잡고 있었어요? 잘 때리시라고요. 아, 잘 때리라고. 잘 때렸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 다 횡단보도고 뭔가 이 급한 상황이잖아요. 노란 신호에 다들 서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럼요, 서야죠. 빨리 가라는 신호예요. 아, 진짜로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노란불이면 빨리 지나가시오지 쓰세요가 아니거든요.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란불일 때 사람들이 빨리 간단 말이에요. 운전자 입장에서 노란불이 생기고 빨간불을 바뀌고 파란불이 들어오잖아요. 신호등. 네. 근데 노란불일 때는 이미 밤이고 하다 보면 사람이 없으면 차가 빨리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보행자는 파란불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자마자 뛴 거고. 그런 사고도 많죠. 정답이네, 급하니까. 정답이야. 네. 서로 급하니까. 횡단보도에 그 파란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무리하게 달려갔던 게 사고의 원인이다. 일단 주위를 살피고 건너는 게 낫다. 아닌 것 같다. 맞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예측 출발. 즉 차량용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바로 건너가다 차에 치여 사망한 것입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 횡단보도. 대부분의 횡단보도에는 차량용 신호등과 보행자의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신호가 바뀌는데, 이때 차량용 신호등의 경우 녹색 신호와 빨간 신호 사이에 황색 신호가 있어 신호가 바뀔 것을 미리 예고해 줍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이 차량용 신호등의 황색불을 보고 미리 빨간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뀔 것을 예측해 재빨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를 예측 출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측 출발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차량용 신호등의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가 곧 빨간 신호로 바뀐다는 뜻으로 속도를 줄이고 멈추라는 의미지만, 많은 운전자들의 경우 다음 신호까지 기다리는 것이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속도를 높여 빨리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뜻도 따라서 있어요. 보행자가 차량용 신호등의 황색 신호를 보고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들어올 것을 예측해 서둘러 건널 경우, 이렇듯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앞서 본 사례의 승준이와 최씨 할머니 모두 이렇듯 자동차 신호등의 황색 신호를 보고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켜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건너다가 달리던 차에 치여 사망하고 만 것인데, 특히 승준이처럼 아이들인 경우 행동의 특성상 산만하고 빨리 뛰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최씨 할머니와 같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걸음의 속도가 느려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건너려는 경향이 있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입니다.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실제 횡단보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직접 거리로 나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남자아이.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발걸음을 떼는데 녹색 신호로 바뀌자 손살같이 뛰어가는 모습. 아주 위험한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달려가는데, 이때 빠른 속도로 아이들 앞을 지나쳐가는 오토바이.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이 남자분은 아예 횡단보도 앞에 한참 나가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가 하면,
또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에 서서 기다리는 위험천만한 모습 여럿 발견. 바쁘니까요. 너무 많이 바빠서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신호 늦으면 끊어지니까. 아니야.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어떨까요? 녹색 신호의 교차로를 건너는 자동차들. 그 뒤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 여전히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자동차들. 또 다른 교차로. 녹색 신호의 버스가 지나가는데 곧 황색 신호로 바뀌지만 멈추기는커녕 빨간 신호로 바뀌고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 뿐만 아니라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자동차. 자, 이건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들어온 후에도 여러 대의 차가 지나가고 심지어 더욱 속도를 높여서 통과하는 버스.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막 이렇게 밀리고 막 이래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요걸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의미로. 갑자기 쓰면 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듯 많은 운전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황색 신호의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가 하면 보행자들 역시 예측 출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러한 예측 출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내려서는 평균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평균 0.7초. 이번에는 차량용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정지선에서부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자동차들의 평균 시간을 측정해보니 평균 0.4초. 이렇듯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시간이 차가 보행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여지없이 차에 치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 횡단보도에서 예측 출발하는 상황을 가정해 양평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 출발하는 보행자를 대신해 횡단보도 끝에 마네킹을 세워놓고 신호를 확인한 후 바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도록 하는데, 이때 운전자는 100m 밖에서 달려오고 있다가 차량용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뀔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를 지나도록 합니다. 자, 실험 시작. 출발과 함께 서서히 속도를 높이는 자동차. 약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리는데 이때 마네킹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잠시 후 차량용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고 그대로 시내 규정 속도인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높이는 운전자. 지나가려고. 이와 동시에 마네킹이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녹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차에 부딪히는 마네킹. 그대로 튕겨나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여기저기 부서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 만약 실제였다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황색 등의 속도를 높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보행자 입장에서는